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어 맡고 있는 김진경 선생님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요. 이제 포인트 말씀드리는데, 어머니들 설명회 너무 많이, 설명회 너무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다 같은 말이다 하는데, 이제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11월부터 2월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요, 국어도. 그래서 기존에 만약에 이제 선행을 시키셨다라면 그래도 아이들이 한 바퀴 도놀고 오는 건데 그거는 그냥 수능이잖아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내신에서 써야 되는 국어 과정은 11월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포인트를 잡아 드릴 거고 왜 제 수업을 같이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걸 포인트 비중 있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아이들 학교 가게 되면 위에 형제가 있으신 어머니는 잘 아실 텐데 아이들이 이제 선택하게 되는 국어예요. 그래서 거의 학교들에서는 정해져 있고요. 1학년에서는 교과서를 가지고 냅니다. 그래서 교과서가 기본이고 2학년 때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학교가 예전에는 한 2년 전, 1년 전만 해도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건 다 고정화가 돼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1학기에는 문학을 할 거고 2학기에는 다 독서입니다. 그래서 독서는 비문학이 들어오는 건데 그 어머니들이 이제 그럼 비문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하세요. 그런데 비문학은 이것도 내신이잖아요. 내신은 내신답게 하면 되니까 걱정하실 거 없어요. 그래서 독서지만 비문학이지만 범위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3학년에 가면은 이건 학교마다 다른데 어떤 학교는 언어와 매체, 그러니까 한영예고 같은 경우에 화작을 아예 없애버려요. 없애버리고 애들 선택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학교 자체에서 엄매만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학교지만 거의 엄매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쪽 이제 남학교 같은 경우에 중산이나 이제 이런 휘문과 중동은 좀 다른데요. 요 일반고 남학교 같은 경우에는 엄매를 선택을 해라 해도 문법에 자신이 없으니까 학교 갖고 다 화작을 선택을 해버려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전화가 오시죠. 선생님 엄매를 해야 되는데 왜냐면 수능에서 엄매 해야 되잖아요. 이게 표점이 높으니까. 근데 이거 우리는 할 건데 거의 애들이 화작을 선택을 했어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내신은 어디로 가셔야 돼요? 화작으로 가야 돼요. 왜냐면 내신은 등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명수가 많은 대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학교 아이들이 많이 선택을 했어. 그럼 그걸로 가야 돼요. 내신은 내신대로 따야 되는 거고. 그럼 엄매는 언제 공부하나요? 저희 이제 지금 11월부터 2월까지 그 과정에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학교가 개학을 하면 실질적으로 문법을 할 시간은 없어요. 여름방학 때는 2학기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2학년 올라오면서 1학년 겨울방학에 또 문법을 한번 하고 그러고 3학년, 2학년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2학년 내내에는 문법을 절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면 2학년 겨울방학 예비고3 때 또 한번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법은 내신에 안 들어간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이거는요. 고3 때 예비고3 때부터 해갖고 수능 전까지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번을 반복을 시켜서 보내요. 그러니까 수능 막바지까지 거의 외우다시피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학교별 내신 분석인데요. 이거는 1학기 중간고사예요. 아이들 처음에 보게 되는. 그래서 여고와 남고는 공학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가 차이냐면 서술형이거든요. 그래서 서술형이 없는 학교는 한영예고 같은 경우에 서술형이 없어요. 100% 객관식인데 30문제가 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첫 시험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고 내는 경우가 수두룩하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이제 서술형이 더 들어오는데 더 최악인 건 30문제가 넘는데 33문제인데 서술형이 포함이에요. 그 아이들이 거의 못 쓰고 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일단은 숙명하고 진성 같은 경우에는 문제수 그냥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게 단답형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자, 보시면요. 숙명하고 진선에서는 그냥 범위를 일반적으로 내는데 이 숙명은 좀 고전시가 그러니까 첫 시험부터 고전시가 굉장히 긴 고전시가 있거든요. 고2 과정에서 다루는 거를 첫 중간고사부터 다뤄요. 교과서에 없지만 외부 지문 들어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진선용어 같은 경우는 문법을 좀 더 좀 디테일하게 내세요. 범위가 좀 넓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숙명용어 중간고사 시험 문제예요. 이게 상충곡인데 길게 내고 선택지에 또 다른 시들을 연계해서 내잖아요. 이거 아이들이 안 배우고 가면 절대 풀 수가 없는 문제여서 이것까지 다 대비해야 하는 게 저희의 11월부터 2월까지의 그 학습 방향이에요. 네, 이건 문법 문제인데요. 보세요. 얘네가 여고는
쓰는 서술형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자애들은 문장력이 좋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말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괄호를 뚫어놓으세요. 서술형에. 이게 훨씬 더 어려워요. 정확한 단어를 넣어야 되거든요. 이건 숙명과 진선의 공통점이에요. 다른 학교도 여고 같은 경우에는 다 저쪽에 한대부고 있거든요. 한대부고도 이렇게 뚫어놔버려요. 이게 더 힘든 그런 경우죠. 진선여고예요. 진선여고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서답형 보시면 서술형이 아니잖아요. 서답형이에요. 괄호 안에 적절한 말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휘문하고 중동인데, 자, 휘문은 작년부터 부교재가 들어왔어요. 올해부터 해주고, 부교재가 좀 뭐냐면 좀 골치 아픈 게 어휘예요. 아이들이 하도 어휘가 떨어지니까 어휘 부교재를 집어 넣으시는데요. 그게 강수가 꽤 돼요. 한 강에 어휘가 많은데 그게 6개가 이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거를 거의 4-5문제 내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과서는 완벽하게 풀어도 어휘 부교재를 안 외웠어. 그럼 거기서 다 틀려갖고 와요. 그래서 그게 좀 골치가 아프게 됐고요. 네, 중동은 아시다시피 뭐 1학년 때 서술형이 아주 네, 아이들이 풀 수 없을 정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휘문고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남학교일수록 보세요. 남학교일수록 서술형에 이렇게 조건이 굉장히 많이 붙어요. 그래서 남자애들은 글을 안 읽거든요. 이거 보기하고 조건 저도 안 읽고 그냥 지가 배운 대로 그냥 써갖고 와요. 그냥 조건에서 다 나가죠. 이게 휘문고 문제예요. 이게 이제 독서 지문인데요. 네, 휘문고 2학년 때 독서는요, 선생님들이 아주 신나게 내세요. 막 박사 논문 갖다가 끌어다가 쓰시고, 거의 시간 내에 못 풀게. 그 다음에 굉장히 문과 애들은 풀 수 없는 이과 지문 막 이런 거 내시고 막 이래요. 그 다음에 중동고입니다. 자, 중동고 이거 보세요. 얘네는 문법을 굉장히 범위를 넓게 해서 내시는데요. 중동고는 좀 문법을 많이 해고 가야 돼요. 근데 보기가 이만큼이에요. 이만큼의 보기를 넣어놓고 여기다가 세워 넣어라. 그래서 애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질려버리는 거고요. 자, 지금 이게 악명 높은 그 문제죠. 단락별로 문단의 중심 내용 써라.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시간 없어서 못 써요. 그래서 보세요. 각 문단의 중심 내용, 이거 아이들이 이제 처음 보는 지문이라고 친다라면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한 문장을 요약해라. 이게 시험 시간에 들어와요. 3세트가. 그리고 여기에다가 기억리은에 대해서 무엇인지 핵심 내용을 또 써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뒤에 이 서술형이 3세트, 4세트가 들어오는데 얘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동 아이들은 다 풀었니? 다 풀었어요? 그럼 이렇게 거의 못 풀어요. 4개 지문에 2개 정도 하면 시험이 끝나요. 왜냐하면 각 단락별로 이렇게 요약을 하는 게 그 시험 문제예요. 시간 내에 아이들이 풀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수업 교재에서 이렇게 연습을 시켜서 보내요. 방학 때. 단락별로 이제 요약하는 것들. 그래서 이거 연습이 없으면 절대 아이들 할 수가 없거든요. 선생님이 아무리 아는 지문을 내더라도 소설도 지문에 책에 있어요. 그거 낼게 하고 다른 부분의 걸 갖다가 내세요. 하고서는 단락별로 요약하고 중심 주제를 써봐. 이렇게 내시거든요. 자, 한용예고입니다. 한용예고는 100% 그냥 선택형이에요. 아주 깔끔한데 문제가 깔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너무 주관적으로 내세요. 그래서 학교의 모토가 뭐냐면 너네 학원 안 다녀도 되게 해줄게. 그 말씀은 문제를 시중 문제와 거의 비슷하지 않게 자기적으로 내시겠다는 얘기인데 너무 하세요. 그래서 어디 무슨 자료 갖고 디밀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다 들어와서 애들이 오죽하면 몰래 녹음을 해갖고 그거를 다시 베껴 쓰고 막 이러거든요. 네, 그런 정도예요. 근데 여기는 이 학교는 교재가 중요하지 않아요. 교재에선 딱 2개 정도 들어오고 부교재가 1학년 때는 현대문학하고 고전문학하고 이렇게 두꺼운 2개의 부교재가 들어오는데 그걸 가지고 활용하시고 그것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또 프린트가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범위가 굉장히 넓고요. 문제가 그래서 30문제인데 아이들이 시간이 없어서 못 풀어요. 아무리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고 가도. 이거 보세요. 이거는 다른 학교에서 고2 때 들어오는 과정들이에요. 요 시가, 요 작품들, 이거 고전 소설 해가지고 이거를 1학년 첫 중간고사에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그러고 가야죠. 그래서 지금 한영에서 전교 1등 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저한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부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서 2학년, 3학년 이렇게 다 과정을 거치고 가갖고 고등학교 때 이제 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얘는 왜냐면 이렇게 포괄적으로 다 준비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하신 필기 자료 가지고 디테일하게 짚어주기만 하면 성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얘네 실질적인 환영예고 문제고요. 문법 같은 경우에도 얘네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얘는 어려운 게 아니고 시간이 엄청 많이 잡아먹는 거거든요. 30문제 이렇게 내버리면 아이들이 이거를 알면서도 시간이 없어서 못 풀고 내는. 그래서 그 전교 1등한 애도 처음에 90점대 초반이 나왔어요. 들어갔는데 그래서 큰일 났다. 1등급 나왔어요.
그러니까 첫 중간고사가 다 풀지 못한 애들도 많고 굉장히 실수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검토를 못한 거예요. 얘도 굉장히 푸는 속도가 빠르거든요. 거의 모의고사 100점 가까운 애인데 걔 같은 경우에 첫 중간고사에서 검토를 못했대요. 그냥 한 번 쭉 풀었는데 그냥 냈어요. 그 정도로 갑니다. 이런 형태로 내세요. 이렇게. 선지가 굉장히 길죠?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다 이거를 선택지를 만드세요. 어디 시중에서도 볼 수 없는 기상천외한 선택지가 들어옵니다. 그게 한영예고예요. 굉장히 수업에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가면 중산고라는 학교가 있는데 남학교인데요. 수학이 어렵대잖아요. 국어도 굉장히 어려워요. 국어가 만만치가 않은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얘네하고 중산하고 한영예고하고 굉장히 특이한 교재를 같이 쓰거든요. 걔네 두 학교만. 네, 동아라는 그 두 학교만 쓰는데 얘네는 철저하게 그 교과서에 철저하게 교과서로만 수업을 하시고 좋은 게 뭐냐면 전년도 기출 범위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한 2018년부터 21년까지 기출을 풀리면 그 안에서 거의 비슷한 유형들, 범위가 벗어나지 않아서 굉장히 좋은 학교고요. 고2도 마찬가지예요. 고1, 고2가 거의 범위가 비슷하게 들어온다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중산 같은 경우에 남학교다 보니 서술형도 굉장히 까다롭게 들어옵니다. 현대부고는 얘네들은 이제 자사고인데 여고랑 마찬가지인데요. 얘네는 좀 그렇죠. 그 문제수가 21문제, 23문제 거길 넘기지 않아요. 굉장히 문제수가 적고요. 문제로 보면은 굉장히 아주 쉬워요. 지금까지 한 학교들 중에서 가장 쉬운 학교인데 문제는 모두 고르시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주 세부적으로 이렇게 단어 바꿔갖고 등급 결정을 하세요. 그 다음에 서술형에서 이제 이제 등급 결정 나오는 학교인데요. 이 학교는 국어가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범위가 기상천외하게 많은, 그래서 부교재를 활용하기 때문에 거의 한 시험당 모의고사, 교과서, 부교재까지 한 50작품이 넘어요. 네, 작품 수로 승부를 거는 학교라서 그걸 다 보지 못하면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탈락이 되는 거죠. 저쪽에 서초회 쪽에 양재고라고 있는데요. 이 학교도 어머니들이 이제 서울대 한번 가볼까 해서 갔다가 발등 찍히는 학교. 뭐에 발등 찍히냐면요. 원래 과학도 어렵지만 얘네가 그 국어도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주변 애들한테 이제 양재고 문제를 풀리면 휘문고 애들, 뭐 중동, 뭐 이 주변 아이들 있잖아요. 이거 어느 학교 건데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양재고예요. 그래서 양재고는 선생님들이 국어과 선생님들이 굉장히 계속 바뀌셔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가르치세요. 자료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요. 요번에 기말고사, 이제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 1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 교과서 작품이 4개인데 그것과 관련된 외부 작품이 10개 이상이 넘었어요. 그래서 네, 그 외부에 또 외부를 내셨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안 본 애들은 지금 만점이 안 나온 상황인데 네,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이 학교가 좀 만만히 보시면 안 되는 그런 학교입니다. 서술형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객관식은 저희가 어느 정도 예측해서 맞을 수 있는데 서술형이 좀 어려운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별로 제가 이제 안내를 드린 이유는 이 학교 말고도 굉장히 많은 학교들을 해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압구정이나 저쪽 서초나 그 다음에 여기 대치나 그 다음에 송파까지도 이제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내신 범위에서 어머니들이 선생님은 도대체 안 한 학교가 어디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의 대부분의 학교의 특징과 그 다음에 교과서 같은 건 다 제가 섭렵을 하고 있어서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건데 그러니까 지금 예비 중3? 제가 지금 예비 고1 아이들을 예비 중3부터 끌고 온 아이들이 있어요. 걔네가 중3 딱 시작할 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1년 과정을 저랑 같이 하고 또 11월부터 2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고2 과정까지 마무리를 해서 올려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중학교 아이들한테 국어를 가르칠 때도 중등 선생님이 아니고 고등부 선생님이 내려와서 가르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을 키워가지고 제가 데리고 올라가서 목표는 뭐냐? 저희 다 같이 대학 보내는 거잖아요. 내신이에요. 내신 점수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이제 학부모들 입장에서 열받을 거를 생각을 해보면 시간을 투자를 했어요. 그 선생님 믿고 한 3개월을 투자했는데 그러고 나서 딱 이제 실전에 들어갔는데 헛짓거리 한 거예요. 선생님을 믿고 따라오라 했는데 보니까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러면 저희가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애들 시간이 문제잖아요. 그 3, 4개월이라는 시간을 어디 가서 보상을 받을 거냐. 이게 너무 이제 그게 정말 열받는 일인데 저 같은 경우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면서 수업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나는 학교 선생님이 아니야. 돈을 받고 강의를 한 사람이니까 결과가 나와야 돼. 근데 결과가 안 나와서 엄마한테 컴플레인 전화가 왔어?
너는 죽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럼 저 인간이 무슨 말인가? 그걸 계속 강조를 하거든요. 나는 학원 선생님이야. 돈 받은 만큼 너희한테 해줘야 되고 결과가 나와야 돼. 안 나와? 남어. 그래서 내신 때는 거의 12시까지도, 여기 실장님들이 저 싫어하실 텐데 수업이 6시부터 원래 9시인데 애들한테 처음에 우린 6시에서 10시까지 수업이야. 엄마들하고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어. 하고 시작을 해요. 그 애들이 네 이러고 10시까지 가만히 있죠. 10시 이후에는 뭐 하냐면 테스트 통과 못한 애들하고 과제 미비한 애들하고 남겨갖고 완료시켜 보내는데요. 어머니들이 왜 숙제 안 해온 애들을 왜 다른 날 부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할 수가 없어요. 국어 특성상. 하루 국어를 더 하러 나오라고 하잖아요. 절대 안 나와요. 또 하나는 뭐냐, 시간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방학 중에는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그게 학기 중에 내신 기간에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몇 번씩 수없이 뒤통수를 맞고 하면서 이제 알아낸 거는 온 김에 마무리를 시키자. 그래서 이제 남는 아이들은 저희 실장님께서 문자가 갈 거예요. 어머니 얘가 안에 와서 오늘은 늦게 가니 픽업하러 오세요. 그래서 저희 어떤 애는 저기 멀리서 온 애가 있거든요. 저 동탄 쪽에서. 그럼 걔도 남아요. 어머니 픽업하러 오세요. 그럼 밤에 오죠.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이제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이거는 어느 학교에서 기출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작품은 어느 학교 출판사에 들어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요. 100점의 길로 정확하게 인도할 수가 있어요. 모든 내신의 방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학기가 시작이 돼서 내신을 같이 간다. 내 학생은 내가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 끝나고 났어요. 그러면 애들이 아침부터 8시부터 끝이 아니에요. 저는 학교 가갖고 이제 그 성적 확인하는 주 있잖아요. 아침부터 계속 문자. 선생님, 이거 우리 선생님 틀리대요. 어떻게 해요? 그럼 자료 찾아서 보내주고 빨리 말해봐. 자, 이거 맞는 거 아니에요. 일정 깎였어요. 그 요번에도 똑같은 선생님이 똑같은 자료 보내주면 맞다고 해줄게. 자료 찾아서 보냈어요. 맞았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저희 시험 마무리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완벽하게 만족하는 성적이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 책임을 지고 데리고 갑니다. 자, 요게 분기별 강의 계획표고요. 중요시하는 거는 저하고 이제 들어올 아이들이 11월부터 2월까지 가는 건데 그 아이들 요 중요한 시간을 언제까지 책임지는 거냐면 1학년 2학기 내신까지 다 범위를 섭렵해갖고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1학기 중간고사만 포인트 맞춰서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름방학이 짧아요. 그래서 2학기까지 준비를 안 해놓고 가면은 2학기 내신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국어를 놓는 시점이 언제냐면 2학기 중간고사부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굉장히 어려워져요. 2학기가 고전문학하고 문법이거든요. 1학기는 그냥 따라올 수 있는데 2학기에서는 절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귀를 막아요. 그 고전문학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다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예비 고1, 그러니까 예비 중3, 그러니까 중3 아이들이 학기 중에 저랑 가게 되는 그런 컬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의 컬이가 쫙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파트별로 다 들어가서 이제 정리가 되는 거고, 이렇게 3월부터 해갖고 10월까지, 그다음에 중간에 그 시험 때는 빼주는 거예요. 강의를. 그래서 10월까지 가고, 그다음에 애들 기말고사 딱 치고, 그다음에 11월 둘째 주부터 2월까지 걔네가 또 이 과정을 밟아서 저랑 고등부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비고일 과정이 3년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면 예비고일 11월부터 2월까지가 얘네 인생에서 국어를 가장 많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고3 때, 예비 고3 때는 수능이고요. 요건 내신 준비거든요. 그래서 요때 탄탄하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아이들 내신 그냥 거의 2학기부터 손 놓는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문법하고 고전시가하고 문학 개념, 그 다음에 고전소설, 비문학, 현대시, 업인데요. 이거 다 할 수 있을까? 다 해요. 근데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건 뭐냐면요. 자, 봐보세요. 문법하고 현대시하고 고전시가인데 현대시는 요건 독해법만 알려주고 실질적으로 저희 시험에 들어가서 그 작품 분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포인트는 뭐냐면 내신이에요. 내신에서 어떻게 100점을 맞아서 1등급 갈 거예요. 1학기 중간고사는 만점 100점이 나와야 돼요. 하나만 틀려도 2, 3등급 될 수 있거든요. 요번에 어떤 학교는 어려워도 100점짜리가 많아서 1등급이 안 나왔거든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 문법 같은 경우에는 2학기 중세국어까지 다 정리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얘네가 11월 둘째 주부터 딱 시작을 하면 12월 중순쯤에 끝나요. 그럼 어디까지 가냐? 2월 말까지 반복할 거예요. 왜냐면 잊어먹어요. 그래서 문법하고 고전시가 가장 중요하니까 얘를 먼저 11월 둘째 주에 시작을 해서 중간에 끝나고 2월까지 계속 반복을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보세요.
이 주변에서 쓰는 5종 교과서 문제, 그 교사용 문제예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학교에서 봤던 기출문제, 그 다음에 모의고사, 수능, 평가원, 교육청 문제까지 다 섭렵을 해갖고 싹 다 풀릴 거예요.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가 그 의문의 변동이거든요. 그래서 의문의 변동의 파트에 관련되는 문제는 싹 다 풀고 그렇게 가게 할 거고,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 어휘 외우는 건데 이 어휘를 지금 외워놓으면 고3 때까지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하면 애들이 정말 고전 때문에 고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휘를 외우고 그거를 적용해서 고전시가 100개 정도인데요. 한 80개 정도 정리하고 가사까지, 긴 가사까지 정리를 해서 보낼 겁니다. 자, 비문학 독해법 당연히 할 거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문학 개념 정리인데 요거는 제가 겨울방학에 하고 여름방학에도 또 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가면 아이들이 찍는 일이 없어요. 이걸까 저걸까 둘 중에 하나 찍었는데 틀렸어요. 맨날 이러잖아요. 그냥 잘 찍지 이게 아니고 찍지 말고 풀어야죠. 요 개념을 탄탄하게 가져가는 건데 시험 보고 나서 제가 선생님들께 학교에 컴플레인 거는 것도 이 개념에서 벗어나면 컴플레인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 문제가 오류다. 요거는 이렇게 가는 거다. 뭐 인정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아이들도 개념을 알면 선생님한테 수업 중에도 선생님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알고 풀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수업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내신이고요. 요거는 3월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 모의고사를 시험지로 나눠주지 않고 따로 불러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정규 수업 따로 있고 모의고사는 여기 보시듯이 소수 예약제예요. 소수 예약제로 예약해서 들어오시는 수업이고 이거는 한 반에 한 번에 들어오는 게 10명 이상을 넘길 수가 없어요. 제가 직접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기 마감이 되기 때문에 이제 예약을 해주시면 되고 들어와갖고 모의고사를 시간 내에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다 깨졌네요. 자, 이런 학생에게 권합니다. 뭐냐면 자, 맞춤 수업이죠. 자신한테 맞추어진 그 모의고사 맞춤 수업을 받고 싶은 학생들하고 그다음에 모의고사에 대한 두려움 있는 애들, 그다음에 시간 조절이 관건이잖아요. 시간 조절 안 되는 애들 들어오는 건데 요거는 방학 때 저쪽에 기숙학원들, 기숙사 학교들 있잖아요. 못 나오는 애들, 뭐 민사고, 하나고 뭐 이런 애들, 그런 애들도 방학 때마다 들어와가지고 갖고 가는 수업이에요. 왜냐면 좋은 걸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교 쓰지 않고 선생님이 강사가 직접 1대1로 모의고사를 해주는 그거는 전 들어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저희 아이들이 1순위예요. 등록한 아이들이 1순위고요. 만약에 이제 그 수업을 듣지 않는데 인원 초과인데 이렇게 대기 그러면 그거는 대기로 걸어두게 됩니다. 자, 1차는 80분 동안 시험과 동일하게 답안지 마킹까지 해서 보고요. 2차는 이제 채점하고 분석표 작성해서 저한테 내는 거고 3차는 혼자서 1차 오답을 할 거예요. 그러다가 오답을 1차 이제 혼자서 50% 마무리 정도 되면 제가 불러다가 1차 클리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나머지 오답하고 두 번째로 다시 부를 거예요. 근데 이 오답하는 게 틀린 거 고쳐왔어가 아니고 맞은 문제를 물어봐요. 너 이거 3번 맞았는데 이게 왜 답이야? 아니면 이게 왜 틀렸니? 라고 찍었는지 아니면 정확하게 읽고 풀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저한테 이제 애들이 정말 독하다. 애들이 한 번 하고 도망가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들여보내주시면 이거는 저희 방학하고서니까 1, 2월밖에, 이 2개월밖에 못하는 수업이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들어온다 그러면 못해도 모의고사를 8번, 7번은 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럼 3월 모의고사가 우스워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오는 모의고사는 아이의 수준에 맞춰진 거여서 교육청 거를 이미 다 풀었다. 근데 교육청을 많이 풀리지는 않아요. 교육청을 다 풀었다 그러면 이제 사설 가지고 사설에서도 좋은 문제들 가지고 이제 하는 거고요. 어떤 애들은 하나도 안 풀었으면 1학년 초반 걸 풀리는 거고 저 1학년 거 다 풀었어요. 그럼 제가 확인을 한 다음에 걔한테 맞추어진 모의고사를 가요. 그래서 어떤 1학년 아이들은 2학년 후반 것까지 풀고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첫 3월 모의고사가 우습겠죠. 걔네들은 그냥 시간이 남아서 그냥 100점인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분석표가 이거예요, 어머니. 그래서 시험 보고 나서 쓰게 되는 건데 비문학이 2개고요. 이게 문학이 2개 들어왔어요. 한번 보세요. 얘네 세분의 형탕, 반응의 적절, 추론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세부정보, 추론, 적용 문제 정해져 있죠.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작품의 종합적 감상이라는 게 보기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얘가 3점짜리예요. 거의 똑같아요. 문제 유형이. 그래서 이거를 체크를 하게 하고 그러면 문제는 자기가 반복적으로 틀리는 애들이 들어와요. 요거 틀린 애들 요거만 틀려요. 진짜로.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활용하냐면 집에 갈 때 제가 이제 숙제를 안겨주죠. 어떻게? 약점 유형 확인해서 약점 유형을 개별 과제를 넣어주는 거예요. 개별 과제는 50개입니다. 그러면 50개 웃음네라고 하지만
지문 하나에서 요 문제 하나예요. 얘는 이건 안 틀리거든요. 요거만 틀리니까 요거만 빼서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50개의 지문을 풀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올 때는 요 숙제까지 해갖고 클리닉 할 때 저랑 같이 이제 오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다시 또 약점 내용이 또 나와요. 그럼 그거에 대한 개별 과제가 또 나가고 다시 한번 짚어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자, 요거는 내신 대비인데요. 지금 너무 시간이 없네요. 그래서 제가 내신이 들어오게 되면 저랑 하게 될 내신 포인트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3월이 딱 시작이 되면 기다리지 않고 3월 개강과 같이 저도 개강을 해요. 그러면 거의 7+1이 들어오거든요. 8회를 준비를 합니다. 8회를 하다가도 안 되면 중간에 또 보강을 또 해요. 이제 그런 거는. 그런데 이제 제가 해보니 가장 중요한 건 개념하고 반복하고 집중해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복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엔 어떤 학교 범위가 좁은 학교는 거의 5번씩 반복을 하거든요. 애들이 귀에서 피 나온다고 그만하라고. 그럼 100점이에요. 요번에 이제 그런 학교들 많아요. 근데 요게 1차 자료 정리가 들어가는 거고요. 제가 이제 정리를 해갖고 줍니다. 그 다음에 이게 테스트 자료인데 2회차부터 테스트가 진행이 돼요. OX로만 진행이 되는데 수업에서 배운 작품에 대해서 OX로만 그러니까 한 번에 보게 되는 게 80개에서 100개 정도 돼요. 아이들이 OX로 해야 되는 게 거기에서 한 3문제까지만 통과하고 나머지는 다 제시해요. 그럼 애들이 미쳤다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숙제에서 다 내요. 숙제 밖에서는 절대 갖고 오지 않아요. 숙제 선택지에 있는 걸 OX로 만들어 갖고 보는 건데 그걸 수두룩하게 틀려요. 숙제를 개 거지같이 해왔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잡아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OX 문제 다 통과할 때까지 못 갑니다. 그래서 이거 거의 이제 애들이 한 번 당하면 숙제를 꼼꼼하게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문법 정리 자료도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차 자료인데 빈칸 뚫려 있고 2차, 3차, 4차까지 가면 이 빈칸이 다 뚫려 있어요. 애들이 다 쓰게 할 거거든요. 다 외워서 가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 뚫었을 때 다 쓰잖아요. 그냥 100점이에요. 그래서 막판에 파이널 때도 제가 자료를 다 정리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깝깝한 애들이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뇌를 열어서 이렇게 넣어주고 싶은 애들이 있어요. 그럼 걔네한테 이거 던져주면서 이거만 밤새 외워. 그러면 90점대 초반까지는 나와.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와갖고 진짜예요? 저는 속이 타죠. 애들 100점 맞을 때 지는 92점 맞고 좋다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가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풀이도 4단계, 5단계에 걸쳐서 가는데요. 이게 단계별로 이게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8번의 수업이니까 그 안에 나가는 문제가 어마어마하겠죠. 이게 단계별로 높여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건 관리체계예요. 그래서 이게 저희 학교별로 들어오면 아이들만, 어머니들은 못 들어오세요. 아이들끼리만 단톡을 만들어요. 저하고 해갖고 왜 그러냐면 직본날 특히 유용한데요. 자료 있잖아요. 직본날 수업이 끝나고 갔는데 이거 말해줬어야 되는데 이 자료 필요한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애들 자기 전까지 계속 올려주는 거예요. 봐봐. 그다음에 애들 여기다가 이제 질문하고 그러면 여기 안에서 또 공유하면서 또 답장하고 막 이러는 거고요. 자, 개별톡으로는 이제 아이들하고 실시간으로 개별톡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통과 못하면 집에 못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문자 발송이 되는데 문자가 좀 꼼꼼하게 가요. 저희는 그래서 그 수업이 끝나면 바로 문자가 가는데 뭐 진도하고 과제 당연히 가고요. 과제 완성도가 빠졌네요. 이런. 과제 완성도가 중요한데 여기가 굉장히 자세하게 가요. 그래서 과제 미완료 완료가 아니고 완료는 했으나 문제는 다 풀었으나 오답이 안 됨. 그러면 이제 과제 완료가 50%. 다 풀었는데 채점도 안 해왔어요. 완료가 20%. 그런 식으로 이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갈 거예요. 그 다음에 미완료 테스트 미통과 학생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갈 거고, 테스트에 대해서 1차 평균과 자기 이제 점수가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이거 보시고 열받아갖고 전화하시는데요. 이거는 저희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점점점 안 좋아지면 이제 열이 받으시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못 따라오는 애들은 제가 따로 제 연구실로 부릅니다. 아이하고 이렇게 시간을 맞춰가지고요. 그 다음에 시험 보고 나서는 각 학교 시험 분석이 문자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 궁금해 하시니까 오늘 본 시험의 난이도는 어땠고, 그 다음에 1등급은 어느 정도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어느 정도다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이제 결과 문자 발송이 구체적으로 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비 중3은 수요일 깔릴 거고요. 예비 고1은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해가지고 요 시간에 이제
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모의고사 심화 수업은 이건 방학을 했을 때 화목 9시 반 타임, 10시 타임, 10시 반 타임이 있어서 요 중에서 하나를 예약해서 들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들어오는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고 나는 뭐 일주일에 2번 하고 싶어 2번 들어와도 돼요. 그래서 어떤 녀석들은 저 전에 하나고해가 있었는데 진짜 징글징글하게 악착같이 챙겨 먹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들어와가지고 아주 걔는 오면 한 3시간 딱 채워서 가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 아이가 학교 개강했을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시간을 좀 오버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맡겨주시면 내신의 전반적인 것들 뭐 모의고사 해가지고 싹 다 완벽하게 끌고 갈 수 있으니까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요? 은광여고요. 네. 은광여고는 제가 안 했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